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시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은 좀 정말로 좀 기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거의 죽어나갈 정도로 갔다가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불안감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계좌 많이 피해 입어가지고 오늘 내일 좀 기다리면서 뭐 반등 기다리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장세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뭐 지수 뭐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시황은 항상 예측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예측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측을 하고 경우의 수를 나눠 놓고 이거 한 1번, 2번, 3번 요 정도의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건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게 시황에 대한 예측입니다. 사실상 시황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매매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대신에 시황 예측을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가 하긴 해야 되고, 상황 맞춰서 수정할 건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시황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 좀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시황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계속.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시황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최소한 800선을 한번 좀 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뭐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는데 800선에서 한 850선 요 사이까지는 가서 뭐 지지고 복구하다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이거예요. 올라왔었죠.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저점 깨는 거는, 저점은 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점은 깰 건데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저점을 다시 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반등이 7%짜리 막 8%짜리 시원하게 나왔지만 여기서 이 힘을 이어가진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틀 정도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아직 5일선 위에서 좀 상승에 대한 힘이 있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뭐 미국 CPI, 뭐 러시아의 또 그 뭐 폴란드 뭐 미군 기지부터 해가지고 그 나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거기서 힘을 좀 결국에는 버티려고 한 모습은 있으나, 이 분봉 두 개가, 일봉 두 개가 버티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좀 무너진 거거든요. 5일선 다시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저점, 전저점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렇게 전 저점을 깨긴 깼어요. 대신에 요런 지수 측면에서 지수는 결국 수급 시총 큰 애들을 좀 추종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수는 결국에는 세 개 섹터, 대표적인 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여기다가 뭐 이제 조금 다를 때는 이제 자동차, 옛날에 차화정, 뭐 화학, 정유 이 정도가 있기는 했는데, 최근 지수에 가장 좀 영향을 미쳤던 애들은 얘네들이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필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코스닥부터 해가지고 힘을 좀 줬던 애들인데, 2차전지가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안 좋은 이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얘는 지금 테슬라 실적 잘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LG에너지 솔루션 27일 오버행 이슈, 오버행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27일 정도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뭐가 됐든 2차전지 쪽에 가장 대장격이긴 하죠. 등치 신규 상장을 하고서 지금 최저점을 일단 오늘 깨긴 깼었습니다. 깨고 좀 버텨주긴 했지만, 근데 얘가 일단 요번 달에 오버행 이슈,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5번까지 밀리더라도 거기서 좀 저점 형성하고 돌려주는지, 그거 플러스 테슬라 실적은 전 세계 결국 2차전지 전기차 이쪽에 같이 좀 싱크로되는 회사다 보니까 나스닥의 뭐 기술주의 좀 대표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 꼭 봐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2차전지 쪽을 돌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를 돌려주면은 지수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버텨줄 수 있는 좀 든든한 어느 정도 성이 구축은 될 수 있겠죠. 최소한 2차전지가 안 밀리고 버텨준다면은.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요걸 봐야 되고, 바이오는 사실상 얘네는 지금 좀 볼만한 포인트가 없거든요. 바이오가 어디 갔냐. 바이오가 셀트리온 시리즈가 수급은 꾸준해요. 이 셀트리온 시리즈가 수급은 좀 꾸준한데, 꾸준하지만 뭔가 얘네가 좀 호재성 뉴스를 좀 붙이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수급이 빠지는 것보다 낫겠죠.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얘네들이 그래도 장기평 지금 거의 근 1년 만에 돌파하는 모습들이지 않나. 그래서 저 장기평 좀 돌파하고서 뭐 자리 잡아주는 건 좋지만, 얘네는 좀 재료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만한 포인트가 사실 존재하지 않다 보니 수급 지속성 이런 거라도 좀 봐주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뭐 대표격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 화학, 이노베이션, 삼성, SDI, 코스피 대형주들은 저점 깨고 하니까 그냥 다 같이 밀리고 있어요. 다 밀려고 있고, 얘네들은 아까 전에 그런 부분 같이 수급 좀 들어오면서 지켜주는지 그런 거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가 대표격이죠. 그리고 삼성이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이 저점 깼다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갖다 나름 저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삼성전자 때문이지 않나. 오늘 삼성이 밀리다가 한번 55,000원 주변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좀 걸긴 걸었거든요. 기간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뒤에 또 깨고 밀리고 내려오냐. 뭐가 됐든 지수 대비해서 얘가 오늘 힘을 준 건 확실해요. 막 이렇게 밀리다가 한번 힘 주고 버티나 싶더니 결국엔 저점을 깼잖아요. 이 저점을 깨는 순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들 대다수가 보는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깼어요. 코스피 저점도 깼고. 근데 그 부분에서 깨고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언제까지 잡아줄 수 있냐. 얘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좀 버텨주거나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는지, 아니면은 이거 밟아준 거는 오늘 뭐 긍정적이긴 한데 감속을 해준 거니까 하락에 대해서 막 하락으로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던 거를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서 막아주긴 했으나, 이 막아준 게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냐. 한번 막고서 바로 다음 시즌에 또 내일 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 좀 지속성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일단 오늘 모습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이거는 이제 지수 무조건 돌려주겠구나, 버텨주겠구나,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러니까 저점 깨면서 밟아줘서 지켜주면 좋겠다, 일단 한번 버텨주려고 하네, 이런 느낌이지. 요걸 저점 삼아서 방어 다시 해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대신에 희망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다는 거죠. 뭐가 됐든 오늘 지수 좀 안 좋은 와중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수급 들어온 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금투네요. 이게 연기금이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연기금은 지금 주가 방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는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 저점 지켜주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 섹터별로 갖다가 수급주죠. 대표적인 게 다 반도체, 바이오, 지수 견인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내가 이 수급주들을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이쪽 섹터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날마다 봐주긴 해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왜? 얘네가 결국 지수 방어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지수 밀리면은 얘네들이 밀려서 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지수가 미묘하게 좀 버텨주네? 그럼 얘네들 중에 무언가가 움직임이 좋거나 최소한 좀 이렇게 힘주면서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 3개는 최소한 퇴근하고 항상 수급 이탈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정도 지수 그 차트 모습이랑 어느 정도 봐주긴 해야 됩니다. 이 3개 섹터.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 좀 돌려주길 원했는데 일단 저점을 깼어요. 근데 지수는 항상 이 저점 깨더라도 깬 자리에서 또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구간처럼 깨고서 이런 식으로.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깨고 돌려주더라도 또 하방 압력 가할 수 있다. 이거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사실 저는 코스피는 지수는 잘 안 봐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저는 잘 안 봐요. 코스닥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보다는 좀 결국에 연말 하면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요 자리를 지켜주면 좋지만 오늘 침범을 했고 일단은 좀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점은 또 깨더라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얘가 어디냐, 코로나 전 650, 저는 올해 연말 안팎으로 한 요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00선, 650. 여기서는 또 뭐 반등 나오더라도 또 밑으로. 즉 올해는 움직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 형성하고 돌려줘. 그러면 그 저점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 즉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계속 좀 고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점 깨고 저점을 깨? 또 반등 어느 정도 나오다가 또 다시 그 저점 깨고 하락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횡보해주면은 거기는 감사한 자리거든요. 횡보라도 해주면은.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좀 하방 압력 플러스 이 횡보라도 해줘라, 이거를 좀 중점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요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요것들이거든요. 7월 8일 요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그 고용 보고서 해가지고 인플레에 대해서 좀 고용률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로 갖다 경계 침체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 그리고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저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것도 안 좋았었고 저번에는 이제 문제됐던 게 8.3 예측했는데 8.6 더 나왔던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체감보다 더 이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구나 물가 지수가, 그런 건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애초에 예측을 좀 높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발표 전에 지수가 밀린다면, 지금 이번 달에 봐야 될 포인트가 이거 3개죠. 고용지표 7월 8일, CPI 7월 13일, FOMC 금리 인상, 요거 3개예요. 옵션 만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요거 3개인데, 저 3개 포인트마다 그 전에 지수가 좀 낙폭이 있다면, 지수가 저런 일정 발표 전까지 좀 밀리고 한다면은 정작 이거 발표하고 잠깐 악재 소멸, 왜? 악재가 발동을 했으니까. 고용지표 열어봤는데 안 좋네? 그럼 하루 더 밀어. 하지만 하루 더 밀고 그 다음날 반등.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야 저번 달 8.6%였는데 이번 달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시장 예측보다. 그래서 7월 13일 전에 지수가 많이 밀린다? 그러면은 발표했더니 안 좋아. 예측했던 것처럼 안 좋아. 뭐 9%를 예측했는데 뭐 9.2% 나와. 그러면 하루 더 밀어. 거기서. 아니면은 예측했는데 그거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 좀 기술적 반등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악재로 넘어갈, 이게 좋게 나올 확률은 사실 좀 적겠죠.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8.6 예상했는데 뭐 한 8%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상황상, 세계적인 흐름상 그렇게 나올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안 좋게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면은 거기서 하루 정도 더 밀고서 반등,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날 기점으로 다음날 좀 기술적 반등,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 나오더라도 그 다음 이런 또 악재들이 차곡차곡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방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수급 지수. 그래서 지금 좀 올해 초보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좀 투자를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혹시라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아무 기준 없는 분들, 그냥 뭐 매매하는데 솔직히 느낌, 좋아 보이고 막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좋아 보이고, 뭐 아니면 리딩방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는 리딩방은 절대 듣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들어가지고 뭐 어디서 추천받고 그런 거 일단 좀 싹 접어두시고, 올해는 그냥 내가 매매해서 막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막 복구하겠다 이런 심리보다는 이 시장을 좀 보시면서, 내가 주식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주식은 끝까지 할 거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음 단기 상승장이든 해가지고 그럴 때 좀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이번 시장에서 1억 잃었어. 내가 그런 돌아오는 시장 그런 거 잘 준비해가지고 하실 분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자금 투입이라던가 자기가 기준 잡혀 있는 거 아니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점 예측하더라도 그 저점이 조금 있다 보면은 또 깨져가지고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즉 계속 계단식 하락, 그런 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기준이 없는 분들은 지금 거의 밀림에 풀어놓은 수준으로 갔다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당일 매매도 저도 종목 점점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게, 당일 매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도주들이 뭐 얼굴을 들이밀긴 하는데, 그 주도주 애들도 사실 좀 뚜렷한 포인트, 3박자를 다 갖추고 나오는 애들은 지금 최근에는 안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뭔가 하나씩 빠져 있거나 비어 있거나, 혹은 주도주인 척 가다가 밀릴 때 또 시원하게 뒤통수 그냥 돌로 갖다 찍어 버리듯이 시원하게 막 밀어버리고, 그래서 막 전화 받고 업무 잠깐 보다가 한눈 팔면 기본 5% 10%예요. 지금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종목들 아마 그거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10% 밀리면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미코바이오매트 지금 보시면 한 13% 밀렸네요. 13% 밀리고 반등. 슈마시스는 여기 기준에서 얘는 좀 잘 버텼고, 삼성스펙은 상한가 기준 한 14% 밀리고 뭐 반등 나오고, 히림은 여기 10%, 여기 10%, 10% 반등, 10% 반등. 얘는 오늘 뭐 좀 스트레이트로 밀렸네요. 범양건영은 얘는 좀 잡주 느낌이긴 한데 10% 밀리고 반등, 요런 움직임. 10% 밀고 조금 움직임. 유신도 여기는 10% 안 나올 것 같은데 10% 가까이 나오긴 했었네요. 9%. 그 다음에 여기도 한 10%, 11% 나오고 반등.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주식이 참 쉬워 보이죠? 그냥 고점 대비해서 한 10% 대충 사니까 수익 나오네. 이것도 10% 밀고 반등. 세렌비엔지 얘는 뭐냐? 얘는 한 15%쯤 나왔을 것 같은데 15%뭐 반등 나오고, 여기도 한 10% 조금 안 됐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은 되겠나 싶을 정도로 한 10% 밀고 그냥 반등 나오죠. 지금 그냥 위에 있는 관심 종목 위에 있는 것들 그냥 갖다 댄 거거든요. 이게 하락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경악할 만한 구간까지 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는 상징성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VI. 물론 이제 이게 갭 뜨고서 거기서 올랐다가 뭐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건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10% 밀고 그 부근 10에서 15%쯤에서 지금 거의 다 반등이 나오네요. 요것도 한 15% 밀고 반등 나오고, 10% 밀고 조금 반등 나오고, 여기도 뭐 한 8% 9% 반등 나오고, 요런 움직임? 그냥 위에 있는 것부터 쭉 한 건데,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밀면은 이거 다음날 반등 나오면 뭐해. 걔네들 다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손절 쳤는데.
나오더라도 순식간에 분봉으로 왔다. 안 걸어놓으면 매도, 안 걸어놓으면 매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 특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일 매매라던가 할 때 이 10%가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충 그냥 저도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락장에서 좀 자주 나오거든요. 지수가 좀 안 좋고 하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사이에서 반등 나와요. 종목들이.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음날 반등 나올 줄 누가 알아? 못 들어가요. 안 사. 개인들은 이거 안 봐요. 여기서 다른 거 막 불쑥불쑥 솟구치고 있는 거 이런 종목 보고 있지. 물려가지고 기겁하다가 뭐 손절치면은 다음날 움직이고, 아니면은 물려 있는데 다음날 반등 나왔는데 잠깐 못 봤어? 그럼 봤더니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고 있어. 그럼 여기서 눈물에 손절치고, 올라오더라도 이런 곳에서 놀라서 손절치고.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접근을 하려면은 조금 당일 돌파 막 시세 주는 거에서 매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가 정말 기준 계획해놓고서, 저도 오늘 손절 좀 짜잘짜잘하게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한 10% 밀리고 반등 나오는 게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모습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기겁하는 자리에서 첫 매수 들어가면 그나마 승률이 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개인들 평상시처럼 매매 똑같이 한다? 그대로 기겁하고 손절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점 대비해서 뭐 그냥 한 10%, 15%씩 밀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막 이거 전고 좀 뭐 돌파한다 어설프게 돌아갔다가 2, 3일 고통받고 여기서 손절 치면 다음날 막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위에서부터 그냥 쭈르륵 본 건데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죠. 지금 시장이 이래요. 난이도가. 그리고 이게 아마 올해는 좀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얘네들이 지금 주도 테마가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변동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장에서는 이런 거 그냥 대충 시세 줄 때 돌파할 때 좀 잡으면 여기서 또 잘 갔거든요. 돌파할 때 잡아? 그러면 좀 잘 가요. 근데 그 기억이 1년, 2년 동학개미 하셨던 분들은, 동학개미 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시장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세 줄 때 대충 좋아 보이는 거 사가지고 대충 버티면 수익을 줬던 시장에 2년 동안 익숙해져 있어.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런 건 줄 알아.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매매를 계속 해줬던 분들은 지금 제 말을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전 시장의 지금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유동성. 지금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에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요 안 좋았던 요 시즌 2019년 18년 이때 요 계속 밀리던 이 모습이잖아요. 요 구간 거래대금이랑 지금 거래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 유동성 거래대금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석유 같은 존재입니다. 에너지원이에요. 돈이 많이 돌아야지 주가를 시장가로 사주려는 돈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주식은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줘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주는 것들은, 그 돈들은 저 유동 자금에서 나오는데 거래 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힘 줘야 될 자리에서 못 주는 거는 뭐 대외적인 뉴스들이 좀 붙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올해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조언이에요. 이게 함부로 저점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런 뭐 한 700에서 뭐 한 600, 500선 요 구간이 뭐 흔히들 말하는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그쪽에서 최소한 무릎 주변이나 뭐 밑에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쪽일 거라고는. 근데 이 구간에서 단기 반등보다는 좀 질질 끌면서 나오더라도 또 질질 끌고 이런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지금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도 최소한 한
내년까지는 좀 넘어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미 전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후반인데 조금 시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함부로 매수 투입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느낌으로 와, 이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싼 거 아닐까? 이런 매매 하다가는 내가 산 것보다 또 밀려서 조금 고통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딱 했는데 반등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와. 그러면 차익 실현도 조금씩 계속 챙기면서 현금 확보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각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시황이 그렇게 좀 만만하진 않고, 요런 부분들, 이 수급부터 고용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영상 좀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시장이 솔직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 되진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물려 있어가지고 지수 반등, 그리고 종목 반등, 이제 그 부분은 주식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치기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예 안 물리고서 처음부터 돈 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기계처럼 딱딱딱딱. 대부분은 다 물려 계실 거고, 그 물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극복을 하는 게 맞냐, 내가 주식시장 접을 거냐, 선택해야죠. 무조건 접을 거냐, 아니면은 끝까지 할 거냐. 끝까지 할 거라면은 그 비중 조절 같은 거 지금 시장에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 뼛속에다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장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느낌은 아닌데, 요거는 하락장이긴 한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올해 이번 하락장은 그 시황이 겹쳐있죠. 코로나 때 돈 풀었던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인데, 그 인플레도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돈 푼 거에 대한 반발이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한 뭐 4, 5 이런 식으로 갖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런 좀 난이도는 분명히 있지 않나 싶은 시장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